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 메시지가 전달돼서 어떻든 더 좋은 효과를 방법대로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이 겨울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서설이 길었습니다.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의학뉴스 채널에서 아까 했는데 좀 보세요. 의료 AI 시대 의대 교육도 거시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볼게요. 이거 언제적 신문이냐면 12월 1일 거니까 바로 얼마 전입니다. 공청회에서는 한양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교실 무슨 교수님이 의료 AI 교육과정의 도입 및 관련 이해관계 인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AI 윤리의식에 대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죠. 이것이 의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가 연결된 겁니다. 사실상 의공학을 빼고는 지금 의생명공학이라는 걸 빼면은 사실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아져요. 물론 이거보다 더 앞으로 심화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인식조사 KAMC 기본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에서 교육과정을 조사한 뒤 각 의과대학 홈페이지 포털을 참고해서 교육과정을 조사를 했더니 국내 의과대학 AI 관련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28개 의과대학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6개 의과대학은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가요? AI 관련 교육과정이 국내 40개 우리가 의과대학 AI 관련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교양, 이제 교양을 넘어서서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학 교실에서 또 이런 AI 부분만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생명 AI 생명 윤리에 대한 부분이 의사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과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의학과 교실이 진행되었고 대체로 의학과 시기에 해당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의학과보다 의학과 시기에 AI 관련 교육과정이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적 기법을 다루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방 연계성을 갖춘 교육과정 설계가 부족하다. 그렇죠? 연계성이 중요해요. 대학에서 설명하는 관점이 뭔지를 잘 알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누가 뽑아요? 대학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뭐가 중요하다요? 연계성.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연계성. 그래서 단발적인 한 번의 프로젝트, 아주 좋은 프로젝트 하나 했다고 해서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복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느릴지언정 그 성장의 과정들이 계속되잖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에 의료 AI 분야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학습자는 사전에 설정된 역량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며 의학과부터 의학과에 거쳐 주기적으로 핵심 개념 반복, 복습, 적용하는 교과 과정을 나사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교수 학습 과정 설계 부분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할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AI 윤리의식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게 있다면 이 부분은 처음적이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상회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골라서 할 때도 내가 눈에 보여도 난이도 조절을 잘 해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의 개원화를 통해 지식을 통해 배운 것으로 심화하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여기 그런 부분들이 나오네요. 이건 지금 학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과에서 앞으로 의료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해 가자. 학습 커리큘럼을 넣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전혀 읽어보면 어때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그대로 지금 나오잖아요.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원칙하고 지금 이렇게 대학의 교수님들, 이게 의학과가 돼서 그렇지만 의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대학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계별로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 사례를 접목한 실천적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프로젝트의 중심의 학습 방법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다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활동 수업을 배치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이 어떤 부분하고 이어지는지를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있는지 그 의과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도 그걸 알면 그 부분에 맞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 부분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매년 매년 횟수를 더하면서 굳어져 있는 전통적인 클래식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되고 그 해마다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너무 트렌드에 대한 보수적인 부분은 따라가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교수는 의료 AI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및 모델이라는 발제를 통해 교육과정 편성 가이드라인과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들이 다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걸 했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 기존의 졸업역량 프레임워크와 연결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 기초 임상, 뭐 하는 거예요? 의료 AI 시대에 의대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기초 임상 의료인문학 과목에 대한 통합의 편성, 의료인문학 부분도 중요하죠.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나선형으로 편성. 한 번, 두 번 AI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우리 어떤 의료하고의 어떤 법칙, 어떤 그 의료 치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치료법, 예방의학에서 방법들, 각자 의과학교실에서의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실제적인 부분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나선형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상 AI, 의료 AI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퍼진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금 AI 부분 하나만 갖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 부분의 편성, 의료 인공지능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편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변화는 이게 중요합니다. 의료 환경에서 의사와 병원의 역할 파악하기, 의료 AI 기본 지식과 기술 습득 등 의료 AI 필수 역량 6가지, 기존 졸업 역량 프레임 위크를 통해서 워크를 통해서 살펴보면 상당 부분 대응되고 맞아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지식과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실생활과 매우 맞닿아 있는 치료 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치료나 이런 어떤 생각, 이런 어떤 배우는 지식 자체가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걸 우리가 공부한다 대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 환경에 맞춰서 패러다임도 필요하다면 의학 교실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그런 전문의 과정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더 확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런 어떤 치료 방법과 어떤 법제와 환경의 변화에 의과대학은 발빠르게 따라간다. 왜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인류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의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뭐 이렇게 KAMC 기업의학 교실 졸업성과 사회적 책무성 지식적으로 활용에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서 필수 6가지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의과대학이 실제 교육과정 운영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말씀을 드렸고 인공지능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실의 무슨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혁신과 과학적 기술의 근간을 두는 빅데이터에 통칭되는 근데 빅데이터도 사실은 한 3년, 4년 전에 많이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빅데이터 갖고도 프로젝트를 많이 했죠. 3, 4년 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에서도 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하지만 의료 인공지능에 초점을 둘 것인지 자 같은 그 인공지능이라도 또 데이터 쪽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과정을 우승해야 할 것인지 또 거기서 분파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만 좀 듣게요. 박 교수는 의과대학의 교육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자, 이걸 이제 저역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우리 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뭐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의대에 가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자, 뭐 언론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도 공공의대 설립이 지금 이제 내년, 내후년에 2,000명, 뭐 2,500명씩 이렇게 늘어날 전망인데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도 지금 학원에 왔다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 10학년, 조금 더 하면 9학년, 미리 뭐 선행 준비가 좀 돼야 되니까 이것이 근데 국영조사가 준비만 갖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저도 이제 좀 봐요.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중요한 걸 못 건드리고 변두리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의대 무슨 교실에 대한 뭐 의사 공공의대가 늘어나니까 의사 준비를 할 때 국영수사가 물론 중요하죠. 국영수사만 못하고
일반적으로 국제학교에서 하는 그 IB나 AP 과정을 못하고 의사가 될 수는 없어요. 학업 역량이 충분히 우리가 인정이 돼야 하지만 이 학업 역량만 갖고 대학 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이 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고민은 지금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하는 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은 형평성, 공정 등의 가치에 대해 공감, 윤리적 추론, 대인관계 기술과 같이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인간적 측면과 기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붙었다. 이것이 바로 의대에서 우리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짧은 시간이나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고자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돼? 공부는 기본이고 공부를 잘 성적이 안 나온 학생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의 입시 형태에 맞춰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이거는 제가 누누이 19년 미국 입시, 한국 입시를 같이 준비시키지만 미국 입시와는 다른 한국 입시의 독자적인 준비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강의도 이번 겨울에 의대를 가고자 하는 저학년이 됐던 고학년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학년들은 앞으로 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닥쳐있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내 생기부 대처서식에 안 들어와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해보고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것도 단계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의사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